안녕하세요. 이사헤어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용달이사대 이삿짐센터 과연 어디가 좋은가?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8평 이하의 평수에서는 용달이사를 부를까? 이삿짐센터를 부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각각 이사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선입견이 좀 가지고 계셔요. 용달 이사의 경우에는 약간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사를 좀 대충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삿짐 센터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어서 조금 다소 비싸더라도 믿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저희가 지켜보는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겪은 내용, 제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용달이사는 비용이 좀 저렴하고 대충 하고 빨리만 하려고 하고 정리정돈을 잘 안 하고 파손 처리 시 보상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심지어 이런 기사님들도 계시고, 심지어 그런 기사님들만 모여 있는 어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50% 절반 이상의 기사님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고객님들께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기사님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우리 고객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삿짐 파손 시에 이사 비용에서 얼마에 저희가 깎아드리고 손해배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거는 저희가 수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요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용달 이사를 했는데 서랍장 문이 하나 파손이 돼서 서랍장 문을 고친다고 가지고 갔는데 수리 기간이 1개월이 걸렸는데 그 기사님한테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정도는 노력한 걸로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분이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렇게 노력하시는 기사님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삿짐 센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삿짐 센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허가업체가 많고 보험 처리가 되고 정리정돈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소연 전화를 많이 하셔요.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런 전화는 대부분 이삿짐 센터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불친절했거나, 아니면 이삿짐이 파손됐거나, 이사 시간이 굉장히 지연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기타 등등 고객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 몰라라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처 방법들 때문에 화가 나신 고객님들 상담 전화는 대부분 이삿짐 센터예요. 그런데 이 이삿짐 센터도 마찬가지로 상급에 해당하는 이사업체가 아니고 하급에 해당되는 A, B, C, D 중에 C와 D 등급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부류의 사고들을 많이 치고,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삿짐 센터 중에 허가가 있고 그리고 이사보험이 있는 업체는 고객님들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되지만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상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보험 처리를 해주세요 했는데, 그 이삿짐 센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보험은 없고 차량 보험으로,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차 안에서 뭐 가구가 깨졌다, 이런 식으로 차량 보험으로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 이 정도도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잠수를 타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이삿짐 센터도
절대 우리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선입견처럼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런 업체도 있다, 저런 업체도 있다. 요렇게 보셔야 된다는 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자, 용달이사의 경우는 짐이 많지 않은 소형이사에 적합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기사님들이 혼자 일하시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 한 두 분하고 일을 자주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적은 소형 이사에서 이사를 자주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불친절하거나 비용이 낮거나 일을 대충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50%는 굉장히 성실하시고 고객님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기사님들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삿짐 센터는 비용이 천차만별이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업체 수준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A등급의 업체는 가격이 다소 비싸겠죠. B등급의 업체는 조금 비싸겠죠. C등급의 업체는 조금 저렴하겠죠. D등급의 업체는 환상적으로 저렴하겠죠. 우리 고객님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을 파손해서 이사보험 처리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으셔요? 내 주위에 이사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사업체가 허가업체고 이사보험이 있는 업체인데 내 집에 이사 물품을 파손시켜서 이사보험 처리를 해줬다 라는 얘기를 찾아보세요.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보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 이사보험 처리를 해주는 업체를 찾는 건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업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냐 용달이사냐 요 기준을 할 때 회사의 간판, 회사의 이름, 그 회사의 차량이 무엇이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사할 때 가격에 초점을 둘 거냐 회사 이름에 초점을 둘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방문 견적 왔던 사람이 누구냐, 이삿날 나의 이사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 이렇게 이사하는 날과 저렇게 이사하는 날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참조하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